보존관리 지역 내에는 건폐율이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의 범위 안에서만 건축이 가능해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여기에서 휴게음식점하고 제과점은 안 됩니다. 그 대신에 소매점은 가능해요. 대개 보면 소매점을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뭐 다른 건 여러 개 있는데 복잡하니까 이건 나중에 세분화 들어갈 때 말씀드릴게요. 아가 휴게음식점이고 자가 일반음식점이고 너가 단란주점이고 노래음식점이고 더묵은 장례식장인가 저기 이건 더묵은 까먹었네요. 그건 빼고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MTV 종교 시설 중 종교 집회장이잖아요. 그건 가능합니다. 이건 종교 집회장은 쉽게 해서 저기 교회나 절이나 그런 게 해당이 돼요. 성당이나 뭐 그런 거. 그리고 의료시설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요양원 다 해당이 돼요. 그래가지고 노유자 시설은 그 밑에 보면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관련 시설, 기타 다른 용도로 분리되지 않은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이 해당이 돼요. 보존관리 지역에서는 일반 창고는 안 돼요. 농업용 창고만 가능해요.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감옥에서 마목 내지 암흑에 해당되는 것은 축사, 그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축사는 요새 시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거리 제한이 있어가지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26회 보면 묘지 관련 시설이 가능해요. 그리고 장례 시설, 그리고 야영장 시설이 있는데 메리트는 야영장 시설이 메리트가 있을 거예요. 근데 보존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은 시대가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하로만 개발이 가능해요. 요새 야영장 많이 뜨고 있잖아요. 일명 캠핑장도 이게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메리트는 쉽게 얘기해서 야영장이 제일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MTV 보증관리 지역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게 야영장. 이 전체 중에서 예. 야영장이 가장 메리트가 크다. 야영장 하면 캠핑장을 얘기하는 거죠. 좀 최근에 이제. 하여튼 캠핑장 뭐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토탈해가지고 야영장으로 다 들어가요. 자동차 극장. 예. 아, 자동차 극장도 야영장에 들어간다. 예. 근데 자동차 극장이 천안은 내가 못 봤는데 어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메리트가 그거만 참고하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존관리지역에서는 단독주택하고 소매점은 가능하니까 그 다른 것은 여기 장례시설이나 그런 것은 민원 때문에 거의 어렵습니다. 묘지 관련 시설도 기준에 돼 있는 거 말고는 거의 어렵다고 판단하시면 돼요. 저기 야영장 이점은
보존관리 지역이 땅값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다는 게 산지 쪽에서는 임업용 산지가 가능하거든요. 산지 쪽에는. 그래서 면적 제한이 있어요. 3,200가 넘어가면은 관광농원이나 그쪽으로 해가지고 야영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업용 산지를 3천 해배하면 몇 평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죠. 1,000평입니다. 3천 해배인데 3천 제곱미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곱미터. 해배란 용어가 이제 제곱미터다. 그리고 이제 3천 곱하기 3025. 0.3025를 하게 되면 평수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3천 곱하기 0.3025 그러면 이제 1000평이 조금 안 되잖아요. 900평 정도. 그러면 이 900평 땅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저기가 있는데 지금같이 이제 조금 규모 있게 하려면 임업용 산지로 해서 1000평 이상 잘하면 되는데 산지니까 경사도가 문제가 되겠죠. 그 경사도가 완만한 지역에 임업용 산지를 잘 사게 되면은 뭔가를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개발이라는 것은 지금같이 이제 야영장 개발을 했을 때 실효성이 제일 크다. 이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임 대표님 말씀대로 야영장은 지금 뭐 우리 얘기하면 불티나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젊은 층들이 요즘 다 집에서 안 자고 주말만 되면 밖으로 나가는데 야영장, 캠핑장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근데 그런 시설이 옛날에는 격오지 개념이었는데 지금은 격오지 개념이 아니고 거기 나가면은 모든 시설이 편익 시설이 다 갖춰지는 거죠. 술도 한잔 할 수 있고 대화도 할 수 있고 차도 마실 수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이제 갖춰진다는 거죠. 때문에 말을 하면은 그만큼 소문이 나기 때문에 얘기가 새 나가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인허가가 결국 정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제 여기에 호텔이라는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 근데 이제 호텔 시설이 좀 유익한 시설이 들어오면 괜찮죠. 우리 두정동에 이제 비즈니스 호텔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롯데마트가 있고, 그러면 그 인근의 가치는 상승하게 돼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인허가 사안이 개발의 정보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호텔 들어와서 그 옆에 내가 뭔가 투자를 해놓으면은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이 있다고.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의 큰 정보로서 투자 수단으로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고요. 재테크로도 가능하고 경매나 국내 투자도 인근에 샀을 때 이제 상승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대규모 유통 시설이 어떤 지역에 들어온다. 그래서 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인근에 바로 옆에 뭐가 있다?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이제. 그 아파트를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면 수익이 극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그런 것만 또 캐치하러 다니는 분이 있어. 그냥 그런 것만 은연중에. 그러면 사실은 시에서 담당하는 분들은 그게 큰 정보라고 생각을 못해. 근데 이게 큰 정보로서 이걸 판단을 해서 분석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사람은 따로 있다고 이제. 그래서 항시 얘기하는 게 이제 뭐예요? 돈 버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실제. 우리 임 대표님도 아마 뭐였으면 재산이 많았을 텐데. 넘었어요. 1시간이? 시간이 빨리 갔구나. 그래가지고 아까 얘기한 대로 관리 지역은
세분화를 세 가지로 분리를 해요. 계획관리지역하고 보전관리지역하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는데, 계획관리지역은 2024년 1월 29일자로 전국이 다 세분화가 돼 있어요. 근데 계획관리지역이 좋은 게 있어요. 산업형하고 저기 일반형은 도시계획 심의가 없어요. 도시계획 심의가 없다고요. 내가 도시계획 심의가 없다는 얘기가 면제를 해준다는 거예요. 폐차장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민원만 없으면. 근데 그거 외에는 전부 다 도시계획 심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틀린 게 뭐냐면은 도로폭이 조정이 됐어요. 3m 도로폭이 이제 단독주택은 3m인데 일반형하고 산업형은 6m로 이상. 그리고 그 부분에 따른 뭐 도로를 인도를 설치하거나 뭐로 하면은 인센티브가 또 붙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좀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아시면 되고, 오늘은 보존관리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건축법에 할 수 있는 것은 단독주택이 대개 제일 할 수 있는 거고,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이제 근린생활하고 의료시설하고 노유자시설하고 묘지 관련하고 장례시장이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보면 국방이나 교정시설은 크게 저희들은 따지를 않으니까, 그렇죠.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예, 그렇게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은 이 수업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생산관리 지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만큼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끝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도시계획이 하나 큰 건이 통과가 됐대요. 축하 박수 드립니다.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 MTV